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경주인 창원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창원경주도 어렵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금일도 전반적인 편성만 놓고 본다면 안정감 있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접전 양상 경주가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은 요구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급 1경주부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스급 1경주입니다. 김환윤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 직선에서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김환윤 입장에서는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인 유선호, 박상서 철저하게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성순을 뒤다 붙이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환윤 충분히 완급 조절에 나가면서 박성순이 호미권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상서가 타정전으로 김환윤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김환윤의 선행감이 좋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하수영이 먼저 잡아 돌리고 박상서, 유선우가 호미권 견제 나서게 된다면, 김환윤 견제 나서게 된다면 이번 패서 김환윤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입니다. 박상서하고 유선우, 박상서하고 하수영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환윤 입장에서는 박성순을 챙겨 나가면서 유선우, 박상서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2경주입니다. 강준영이 객관전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편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게 조성윤, 이인우, 손진철이 파업 선수들이죠. 비파업 선수들이죠. 연합 펼쳐 나간다면 강준영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준영 앞서서 화끈하게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견제 나간다면 강준영도 고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강준영이 인정받게 된다면 장경동과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죠.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강준영이 젖히고 장경동이 막혀나가면서 순지 견제에 나선다면 비파업 완승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주드륵발에 나갈 수 있는 이인우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강준영이 이인우 몰가서 짧게 가져간다면요, 강준영과 이인우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준영 앞선에서 당겨줄 만한 선수가 없다 말씀드렸었죠. 그 점 때문에 비파업 완승을 거두게 된다면 손진철의 이인우라든지 손진철의 조성인이죠, 함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원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이로키하고 이진국의 경합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로키 연대가 정혜권밖에 없는데 이로키가 정혜권까지 완벽하게 챙겨 나가기는 좀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로키 전일 직선에서 공태욱에게 잡혔습니다. 힘을 쓰면 이진국, 전일, 김환윤까지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진국의 직선 추입발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진국의 이로케의 전략적인 타입이죠. 이진국의 고요한 정도는 고요한이 때리고 이진국가 몰고 가면 이로케 넘어서다 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진국과 고요한의 전략적인 타협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로키가 정혜권 달고 쏘게 된다면 이진국, 고요한 믿다가 고전할 수도 있어요. 정혜권도 마크되면 지금 강급 직전이기 때문에 승벽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로키의 정혜권, 비파업의 협공 가능성, 비파업의 협공 가능성이라든지 이번 편서 윤승규가 물고 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변 가능성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컵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정영규하고 김다빈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영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병선의 선행 활약이 나가려고 할 것 같고, 김다빈은 후미권에서 젖히기나 주드럭을 발에 허동력을 활에 나가면서 주드럭 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영규의 취입이냐 김다빈이냐 버티기나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다빈이 충분히 타이밍 좋기 때문에 이수원 달고 쏘면 정영규가 김다빈까지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김다빈과 정영규의 경합에서는 김다빈 쪽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영규가 김다빈을 확실하게 떨궈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영규와 김병선이라든지 정영규와 박지웅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5경주와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원 우스컵 1경주부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자세하게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우수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뭐 김한윤이 뭐 객가전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다음 회차 때 또 특별승급까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김한윤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한윤 입장에서는 비파업 선수인 박성순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배준호가 있긴 합니다만 김한윤이 배준호를 달고 때리긴 상당히 좀 어중간합니다. 배준호가 김한윤을 상대로 끌어내주고 김한윤이 탄력 받고 박성순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견제 나선다면 김한윤과 박성순의 전략적인 타협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굳이 파업 선수들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이 때려준다면 박성수는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4번이나 5번을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칫 너무나 긴 거리 나선다면 박성수는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살짝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한윤이 아무래도 타이밍 잡고 때린 다음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3번과 6번 비파업 완승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선우와 박상소가 김한윤의 뒤를 노릴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박상소가 전일은 멍 때리다가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겼어요.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금일은 정신 차려야죠.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3번하고 5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3번이 뭐 파업 선수들 4번 5번 챙겨 나갈 이유는 없기 때문에 6번 달고 때리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3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 가능성, 뭐 김한윤이의 시속감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수영이 먼저 내선 잡고 박상서의 뒤를 유선우가 막혀 나가면서 정희성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김한윤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하수영이 때려만 준다면 박상서 몰고 가서 취입 가능할 것 같고, 유선우와의 동반 입상 87년 동갑내기 친구를 아는 점에서 버티기보다는 긴 거리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7번의 버티기보다는 5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87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이 때려주고 5번을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시속감만 좋다면 완벽하게 김한윤 떨궈낸다면 5번과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하고 57이죠. 노려본다면요, 54하고 57 공략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한윤의 시속감 자체가 원체 좋기 때문에 김한윤을 중심으로 후착 찾는 편성, 전 박상순의 후미권 마크 쪽 한번 기대해 보자, 주력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준영이 뭐 객관적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따박따박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강준영이라는 점에서 잘만 마무리한다면 뭐 무난하게 우승타자에 나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도 자세히 보면 조성윤, 이누, 손진철이 비파업 선수입니다. 강병철, 장경동, 이준이 파업 선수인데 4대3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주도력만 놓고 본다면 비파업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강준영 앞선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준영이 이번 편성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강준영이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후미권에서는 파업 선수인 장경동이 후미권 마켓한 작전, 밀착 마켓 나간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5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뭐 부천하고 신사 쪽 인근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과 5번, 4번이 가면 5번을 챙겨주는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5번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5번, 4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이번 이인우의 선행을 4번이 빼앗는다면 이인우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이를 강준영이 몰가서 살짝 따먹는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5번이죠. 4번하고 2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4번과 5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5번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강준영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인우가 주도권 잡아나가고 손진철, 조성윤이 막혀 나가면서 강준영 넘어오는 거 견제만 한다면 강준영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인우의 선행감을 손진철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비파업의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고 1번이 6번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손진철 버티기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간발의 차이로 취입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손진철의 몸 상태가 좋아요. 2번이 땡겨만 준다면 손진철의 견지와 조성진의 후미카 마크라고 한다면 비파업의 완승도 가능할 것 같아요. 6위하고 6일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먼저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4선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이로키하고 이진국의 맞대결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키가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번 편성 이로키의 연대가 정예권밖에 없습니다. 5명의 선수가 전부 다 파업 선수들이에요. 전에 이로키하고 공태욱을 적극적으로 한번 주력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동반 입상을 했어요. 한데 공태욱에게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로키 시속감은 발휘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대가 없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경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진국은 연대 세력도 많고 전일 김한윤 몰고 가니까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요즘 이진국 그야말로 보약 좀 많이 다려먹고 훈련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홍삼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취입발도 살아나고 있는 이진국이에요. 이로키가 때려주고 이진국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1번 파업 비파업이긴 합니다만 전략적인 연합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2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고요한이 때려주고 2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고요한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쓰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힘을 쓰게 된다면 뭐 이진국이 충분히 활약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고요한이 81년생 2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0년하고 또 상당히 친한데 이진국하고는 또 친구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2번이 때려주고 4번이 막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2번 편성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1번입니다. 2번하고 4번이요.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로키가 정예권을 달고 쏩니다. 어차피 이로키는 자리 선정해서 파업선수들이 뭉친다면 뒤로 밀려날 가능성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정예권도 지금 90점대입니다. 자칫 잘못 이번 심사 등급 심사 다가오고 있는데 정예권 선발급으로 떨어질 위기가 있어요. 마크에 나간다면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쫓아는 갈 수 있기 때문에 1번과 6번에 동반 입상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윤승규가 1번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살 터울이긴 합니다만 금산군청하고 또 충북체육회에서 실업생활을 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스프린터 출신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을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6하고 13이죠. 이로키가 가면 16하고 13, 16하고 13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이진국의 몸 상태가 원체 좋은 것 같습니다.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고 2번과 4번이 차선으로 기대해 보시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수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되느냐 아니면 타협점을 찾아 나가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하고 정영교가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주드로가 발에 나갈 수 있는 김다빈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정영교가 취임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창원 경주도 6경주입니다. 2차권 선수 1명만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간신히 결승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김다빈은 그렇고 정영교도 그렇고 자칫 2착으로 밀려난다면 운이 안 따르면 결승도 못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김다빈이 정영교를 달고 때릴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분위기만 놓고 본다면 허동혁 있고 김다빈 있고 이수원이 비파업이고 나머지 선수들은 1번, 2번, 3번, 7번은 파업 선수입니다. 4대 3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정영교, 박정희 앞장서고 김병선, 정영교
김지훈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김다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리산 허동혁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먼저 김다빈이 이수원 달고 쏘게 된다면 정영교 정도는 충분히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허동혁이 끌어내주기만 한다면 전 개인적으로 김다빈과 이수원 참 답답하면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번 편에서 5번하고 6번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정영교 견제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동강주와 수성팀의 협공 가능성이죠. 5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다빈이 타이밍만 잡고 이수원이 마크만 밀려나지 않는다면 정영교 충분히 견제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도 괜찮은 5번과 6번의 협공 가능성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영교 뒤신같이 5번의 뒤만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번하고 7번보다는 5번하고 6번이에요. 이수원의 홈이권 마크 쪽을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5-7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영교가 김다빈 떨궈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다빈의 체구가 168밖에 안 되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김병선이 힘을 쓰고 정영교가 몰고 가고 박지웅이 홈이권 마크에 나간다면 이번 편성 파업 완승으로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라는 점에서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7번하고 2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책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7-1하고 7-2는 좀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개적으로 이런 편성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5번하고 6번이에요. 달리면 마크만 밀려나지 않는다면 충분히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최근 들어서 계속 털렸기 때문에 전일도 털렸어요. 5번하고 7번의 저력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면서 7일하고 7위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원 우스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석윤이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석윤을 중심으로 김유승, 김석호, 이창용만 비파업 선수들이고, 공태욱, 김철민, 고재준이 파업 선수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연합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창용의 선정 권해드려서 삼복승에서 10배당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금일도 최석윤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 이창용을 뒤다 붙이고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작전, 여기에 김윤수까지 최석윤의 뒤를 물고 가는 작전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석윤이 누굴 챙겨 나가기를 떠나서 일단 고재준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재준이 먼저 힘을 쓸 것 같아요. 최석윤이 몰고 가고 최석윤의 뒷자리를 공태민이 마크해 나가면서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재준이 최석윤 앞으로 자리 잡았을 때 최석윤이 자리 양보하면 타협점 찾아 나가면서 견주를 함께 풀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재준도 굳이 파업 비파업 떠나서 본인의 실력 챙겨 나가게 된다면 고재준이 때리고 5번이 몰고 가서 취패 나가고 5번이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공태욱을 불러들이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준의 버티기보다는 아무래도 공태욱과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아요. 전일도 고재준하고 이렇게 하고 공태욱을 권해드렸었는데, 공태욱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어요. 컨디션은 괜찮아 보였었다는 점에서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습니다.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 5번과 3번 동반 입상 쪽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이 때려주면 5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번 편성 수적인 면에서는 최석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최석윤 앞에서 땡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 비파업 선수들이 뭉친다면 6번하고 3번하고 4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공태욱이 짧게 가져가고 넘어서게 된다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3번의 뒷자리를 4번이 물고 가게 된다면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최석윤이 분명 유리합니다. 특별 승급 기회까지 살려나가고 있는 최석윤이긴 합니다만은 고재준이 때려만 준다면 공태욱이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아요. 3-6, 3-4, 3-6과 3-4는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최석윤을 중심으로 공태욱과 고재준 양분하시되 최석윤과 공태욱이죠. 5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시되, 또다시 삼복승 이창용 전일 후미권 마크 승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는데 받아가면서 3차권까지 진입했어요. 그 점 때문에 최석윤하고 이창용을 묶어서 삼복승 다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원 우수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방극산이 뭐 시속감 쪽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의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김지식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굳이 김지식 방극산이 챙겨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지식 어쩔 바를 모르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김지식 방극산 봤죠. 그 점 때문에 철저하게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파업이라고 한다면 이기한 있고 방극산 있고, 뭐 윤우신도 최근 들어서 경주 내용 보면 비파업 쪽에 많이 합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26기를 아는 점에서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극산 입장에서는 뭐 김지식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컨디션 괜찮은 김근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근영 챙겨주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하고 2번, 7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윤우신이 죽 썼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는 11초 때 중반 끌어냈죠. 더군다나 방극산하고 윤우신이 26기 동기생들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협공 가능하다. 윤우신도 최근 들어서 비파업 쪽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윤우신을 활용해 나가면서 방극산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극산 시속감적인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굳이 김지식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정면 대결이기 때문에 7위하고 7호죠. 비파업의 완승으로 경주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그 중에서도 7번과 2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교차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